지금 이제 좀 전에 제가 그 CAD 도면상에서 물량을 뽑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 설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CAD에서 물량을 뽑을 때 어떤 툴을 이용해서 뽑게 되는데, 그 툴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자체도 제가 동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요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요게 처음에 설정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별거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이제 처음 할 때는 당연히 미숙하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현장이 하나 되면은 최소한 그 1년 이상은 하시는 거니까 한번 설정해 놓으면 1년간은 손 안 봐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레이어 관리를 실행을 했어요. 자, 레이어라는 걸 이제 캐드상에서 어떤 객체를 그릴 때 이제 레이어 값을 주고 그리게 되는데 이 레이어에서 해주는 일이라고는 뭐 크게는 없습니다. 주로 도면을 어떤 것, 그 레이어에서 보온재를 어떤 거 쓸 거냐, 라인마다 뭐 공조 라인은 보온재 어떤 거 쓰고 위생 라인은 어떤 거 쓸 거냐, 그리고 비보온이면 거기에 대해서 도장 물량을 넣어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덕트 같은 경우는 닥터 사이즈별로 함속 두께를 어떻게 결정해 줄 거냐. 요 정도, 요 정도 정보만 레이어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자, 대표적인 거 공조 배관 하나 클릭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조에 냉수라는 레이어를 내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냉수라는 레이어에 보온재를 어떤 거 쓸 거냐. 이제 클릭해 보면은 이제 우측 보온란에 이렇게 보온재가 나와 있지요. 공조라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내가 배관을 뽑는다 그러면은 15mm부터 300mm까지 전부 다 유리솜의 매직 40T짜리로 보온재를 뽑아주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뽑는 도면에 400mm가 나왔다. 그럼 400mm는 없기 때문에 얘는 보온재가 누락이 돼요.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추정해서 데이터는 못 넣어주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뽑고자 하는 최고 규격만큼은, 간격만큼은 여기에 이제 보온재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15mm부터 50mm까지는 40T 안 쓰고 25T를 쓴다.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거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화면이 단가 파일에 있는 자재 목록이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정 탭에서 관료가 아니면 보온재네요. 그러면 보온을 선택하고 이제 여기에 보온 1위 대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관 보온에 유리솜에 동관용 매직에 25T 선택하면은 이 계정 밑으로 딸려 있는 자재 목록이 보여집니다. 필요한 만큼 블록 잡고 아래로 드래그 드롭 하시면은 지정이 돼요. 그래서 다른 노드 클릭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저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글씨가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1위 대가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일반 자재라면은 예, 그냥 까만색 글씨로 표현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캐드상에서 냉수라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물량을 뽑는다. 그럼 내가 보온재에 신경 안 쓰더라도 전부 다 이 보온재로 파이프 메다수만큼 자동적으로 적용이 돼서 물량이 뽑히게 되지요. 내가 보온재가 필요 없다. 그럼 여기다 비워 놓으시면 되는 거고 도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도장 1위 대가를 매핑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줄 거는 이 배관이다 그러면 배관 보온에 보온재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배관 지지철물은 이제 여기다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배관 지지철물까지 여기다 넣게 되면은 레이어가 너무 복잡해져서 제가 여기다 넣는 건 이제 권장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L부분은 T부분 같은 게 거의 안 하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덕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배관하고 틀린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죠. 그 덕트 사이즈별로 두께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0.5T에 450 하면은 450mm까지는 0.5T로 뽑아준다. 그 뜻이에요.
750까지는 0.6T, 뭐 1500까지 0.8T. 근데 우리가 고속닥트나 이런 데 가면은 저런 사이즈가 틀려지니까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해당되는 칼럼에 최고 사이즈를 기록만 해주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450부터 450까지 0.8T를 적용하는 겁니다. 0부터 450까지. 1200까지는 1.0T를 적용하는 거고, 이건 이제 시방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런 레이어만 만드시고 규격만 적어주시면 되고, 필요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덕터 보온에다가 좀 전처럼 드래그 드롭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배관 보온이 아니라 덕터 보온에 가야겠죠. 그래서 요거 필요하면 여기 드래그 드롭 해놓으면은 이제 요거는 당연히 요 보온재하고 같이 뽑히는 거죠. 도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도장 물량도 여기다 같이 해놓으시면은 도장도 되면서 보온재도 같이 뽑히겠지요. 이런 설정을 굳이 하고서 물량을 뽑는 이유는 우리가 뽑을 때 이게 좀 귀찮더라도 2차적으로 저 라인에 대해서 내가 보온재를 뽑아야 되는데 누락을 시키거나 아니면 잘못 적용하는 거나 이런 걸 이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 뽑았는데 누락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일률적으로 레이어만 내가 구분해서 뽑았다 그러면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 변경이 돼서 당초에는 리턴에 보온재가 없었는데 요번에 보온재를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은 리턴 물량만큼 일괄적으로 보온재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 레이어는 이제 많으면 내가 선택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지요. 근데 내가 관리를 할 때 급소 배관만 물량이 얼마인지, 급탕 배관만 물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을 때는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 싶으면은 보온재 종류가 똑같더라도 내가 라인별로 레이어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저희같이 견적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급수급탕 환탕은 뭐 보온재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레이어를 급수급탕 환탕해서 그 하나로 그냥 다 뽑습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 대신에 급탕 물량만 얼마냐 이렇게 구분은 나중에 안 되겠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는 이제 물량을 뽑을 때 순전히 사용자가 선정해서 하기 나름이고요. 여기에서 레이어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어는 루트 노드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처럼 가장 바깥에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루트 노드. 그러면은 순번은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순번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레이어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자, 레이어 이름을 줄 때는 캐드상에서 레이어 이름으로 사용 못하는 문자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숫자, 그 다음에 한글 영문만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뭐 가로 곱하기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샘플 밑으로 다른 레이어를 다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샘플을 선택하고 하이 레벨 클릭하시면은 샘플에 다시 순번이 붙고 위에 레이어에 기본적인 이름이 딸려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또 이 밑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하이 레벨. 자, 동일하게 나가겠다 그러면 동일 레벨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계가 많이 내려가면 내가 선택할 때 불편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잘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자원관리에서 이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은 앞으로 생성되는 모든 현장에 현재 이 레이어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원관리 탭에다가 내가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새로운 현장 생성 명령을 시킬 때마다 이 레이어하고 산출 기초정보라는 걸 얘가 항상 복사를 해옵니다. 그래서 내가 줄기장창 사용하시겠다 그러면은 자원관리에서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이 현장에만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산출 탭에 여기에도 이 레이어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 탭에서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은 현재 내가 작업하는 현장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자원관리에서 만들어주면은 앞으로 작업할 모든 현장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는 중요한 거는 레이어 이름의 특수 문자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보온재만 매핑해 주시면 되겠더라.
그리고 보온제도 뭐 예를 들어서 도장이다. 닥터 도장이다. 노출 부분이다. 그러면은 농막이 페인트 칠하고 조합 페인트 칠한다. 그러면 여기다 두 개 등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농막이도 등록해 놓고 조합 페인트도 등록해 놓고 그러면은 함석 헤베스만큼 얘가 항상 그 물량으로서 둘 다 구해주게 되지요.